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권을 바꾸르고 정치를 바꾸르고 대한민국을 개혁하려고 이준석입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준석! 이준석! 존경하는 동탄 주민 여러분, 이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보니 동탄의 또 다른 가능성이 보입니다. 바로 이 호수공원이 언젠가 정치 유세 연설을 보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로 인산인해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정치 세력이 뭔가 큰 선거를 앞두고 처음 시작하는 공간은 어쩌면 고리타분했습니다. 보수 정당은 항상 시장으로 찾아갔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는 서문시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세력은 언제든지 민주화의 성지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정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바뀔 겁니다. 개혁신당의 주도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이자 출발점은 바로 우리 동탄의 유모차 부대와 함께하는 이 호수공원 고모 앞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준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서문시장에 모여들었던 정치 지도자들이 마이크를 잡고 할 수 있는 메시지는 뻔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그 자부심을 칭송하면서 옛날에 우리 찍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다시 우리를 찍어주십시오. 그 말을 하던 것이 과거의 정당들입니다. 민주화의 성지를 가가지고 민주당이 던질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것은 뻔했습니다. 우리 같이 손잡고 독재와 싸웠던 걸 기억해 주십시오. 쟤네는 못 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찍어주십시오. 이 두 가지 메시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부로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시대착오적인 메시지고 앞으로 우리 개혁신당은 미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이준석에게 많은 분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정치 좀 편하게 하는 길 좀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에 대한 개인적인 안쓰러움과 안타까움이 더해진 저희 지지자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지지자들의 그 진실된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저는 항상 정치하면서 대한민국이 더 발달하고 제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저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더 위험하면서도 모험적인 길에 던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 모든 사람이 안전빵만을 추구합니다. 그게 바로 얼마 전부터 대한민국 정치에 깃든 방탄문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은 죄가 없다 한다면은 특검을 왜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지은 죄가 없다면 왜 있던 사람 빼내고 개항으로 출마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 정치의 장이 언제부터 본인의 보신과 안전빵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변질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모험적으로 정치하겠습니다. 더더욱 어려운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더더욱 힘들게 정치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안전빵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잘 살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힘들어집니다. 그걸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어렵게 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들이 한 달째 동탄의 우리 움직임을 주목해 왔습니다.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한 자릿수로 여론조사 격차가 줄어들자 결국에는 다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동탄이 받아본 적 없는 정치적인 관심, 앞으로 선거 결과로서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역시나라는 발언과 함께 동탄의 정치적인 관심과 주목도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오직 동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갈 수밖에 없는 정당, 민주화의 성지로밖에 갈 수 없는 정당, 그런 정당이 아니라 바로 젊은 세대와 함께 유모차 부대와 함께 그리고 킥보드를 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정치의 공간으로서 동탄이 살아나야 우리의 문제가 대한민국 중심에 서는 것이고 그래야 미래 세대의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스스로를 위해 사는 것이 매번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를 항상 이겨내야 하는 것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저 초원에 가보면은 원칙은 간단합니다. 강한 자가,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사는 그 초원의 질서, 그게 바로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우리는 문명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가지고 감정을 느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는 대한민국이 왜 다른 신흥개발도상국과 달랐는지를 말씀드립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산업화가 이루어질 때는 도전정신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결국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울산의 어느 바닷가에는 조선소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옆에 정유공장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원의 어느 공간에는 반도체라는 뭔지도 모르는 것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왔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신다면은 도전정신은 대한민국의 정신이고 저는 그 정신에 따라가지고 정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고 그래도 아시아에서 으뜸가는 성장을 해온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성장의 단계별로 그 성장의 온기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모든 사람에게 뻗어나가기 위한 우리의 무수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 옆에 지금 김종인 전 장관님 계시지만은 이 김종인 장관님 원래 명문가의 자제로 정치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의 손자로서 정말 기득권이 사는 삶을 누리려고 하셨으면은 벌써 누리셨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건강보험제도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어서 오늘의 다 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 노력, 그게 바로 오히려 정치꾼이 아닌 정치가들이 해야 되는 그런 노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아까 85의 나이로 본인을 소개하셨지만 이분은 저에게 매번 강조하십니다. 저에게 대통령이 되려면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손사래를 칩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항상 대한민국에는 당신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는 리더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리더가 고민해야 될 문제들 우리는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파값을 가지고 정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어쩌면 더 비극적인 통계들이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이 동탄의 사정은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번 총선이라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왜 다른 당들은 어느 당 하나도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정치 쉽게 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각자의 진영에서 유튜브로 서로 상대방 욕하면서 전혀 돈 안 들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는 서로 상대를 나쁜 사람 만드는 악마화하는 정치 속에서 그들은 이기는 방법을 각자 알아낸 겁니다. 이 고리를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면 정말 중대한 우리나라의 문제들은 영영 정치에서 다뤄지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건국 이후 이뤄져 내온 건전한 그런 복지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다 좌절되고 정치 꿈만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싸가지 없다 소리 듣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다 거부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제가 당대표일 때 유튜버들과 잘 되냐라고 하는 말 무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튜버들에게 잘 보여서 정치하는 대표, 뭔가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잘 보이는 대표가 되고 싶었고 어느 국민 하나 소외시키지 않고 모두 만나서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보수당의 대표니까 대구랑 영남만 빡빡 돌면은 그들에게 사랑받으면은 경선을 이겨가지고 언젠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저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어도 저는 광주에 갔고 호남에 다도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치란 그런 겁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뭐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가지고 할 일을 찾는 것이 정치입니다. 제 생각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치에 있어서 모든 긍정적인 변화는 도전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동탄에 와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동탄의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지난 10년 동안 우리 동탄은 경쟁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감을 잃었습니다.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까지 모두 한 당으로 뽑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제가 매번 지적하지만 저 트램길에 가보면은 원래 10년 전에 트램이 다녔어야 되는데 이미 9,200억 원 광역교통분담금이 모여있는데도 트램 공사를 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다? 조금만 노선에 이견이 있으면은 시장과 국회의원 전부 다 그래 누구 하나 어느 아파트 주민 하나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냥 묻고 지나가자. 이게 지금까지의 해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저 그랑파사주 앞에 가면은 황당하게도 트램길에다 이제 소나무까지 심어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탁상행정이고 이런 것들이 같은 당끼리 짬짬이 하는 겁니다.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과격하면서도 꼭 필요한 공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저는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누군가 저기다 심어놓은 소나무 다 뽑아버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트램이다. 하루빨리 진행하자. 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동탄에 와보면은 정말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지연됐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경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우리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저 이준석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방선거를 지휘해 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방행정에서 잘된 것이라고 하면 다른 당의 것이라도 배우고, 잘못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을 참고해서 빠르게 교정하는 것이 지방행정에 필요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동탄은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약속드립니다. 파란색과 오렌지색이 경쟁하는 동탄에서 더 이상 무슨 일이 지연되고 정체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싸가지 없게 싫은 소리 하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시민의 이익에 반해가지고 일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면은 싸우러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동탄의 정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동탄에 있어서 교육의 가치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호수공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유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도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남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가지고 내 것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물려주고 그들이 더 공정한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다 같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 교육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가 모두 합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그런 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은 그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동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관심 갖고 동의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처럼 더 다양한 학교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동탄에서는 예술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 같이 학생의 적성에 맞게 다닐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일찍 직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 같은 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일찍 펼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전무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동탄의 자보월드를 유치하겠다는 제 공약입니다. 이런 것들 교육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동탄에 오자마자 제가 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탄에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아이들 교육 문제에 있어가지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열심히 공약 내고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정치인 누굽니까? 이준석! 저는 오늘 이렇게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 동탄이 4월 11일 조간신문을 다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탄에서 당선되면은 볼 것도 없습니다. 4월 11일 모든 대한민국의 신문의 일면은 우리 동탄이 먹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 영광을 동탄 주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당선의 소감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동탄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동탄에 트램이 다니게 할 것이고 동탄의 여러 가지 교통 환경을 개선시킬 것이다. 그 말이 대한민국 모든 신문에 일면 탑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이준석!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전투표를 하신 분도 있고 아직 본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혁신당 동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에게 지역구 투표 한 표 주십시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 개혁신당의 훌륭한 비례대표 후보들에게도 소중한 한 표 주십시오. 아까 연설하셨던 우리
이주영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 지금까지 의료인 출신들이 정치에 많이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딱 떠오르는 의료인들 중에서 정치에 그렇게 훈련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대중연설을 훌륭하게 소화하는 그런 의사 본 적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천하람 위원장, 그리고 우리 민주숙 교수, 그리고 우리 박대중 대변인, 이기인 후보, 이재인 후보, 네, 모두 다 당선되고 또 나중에 우리 박경희 후보까지, 광노성교까지 다 당선되는 그 날이 온다면은 대한민국 정치는 많이 바뀔 겁니다. 왜냐? 저 비례대표 저 친분으로 안 뽑았거든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비례대표 후보, 정말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훌륭한 후보들을 다 이렇게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모셔주셔가지고 아마 우리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주변에 비례대표 후보 찍어달라고 영업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아마 저랑 인연이 있는 이기인 후보 정도 빼놓고는 저랑 그렇게 큰 인연이 많지 않았던 분들일 겁니다. 왜냐? 그게 옳은 길이니까 저희 개혁신당은 이렇게 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서 정치 똑바르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준석 후보에게 뜨거운 박수